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우리의 몸을 지금 흐르고 있는 혈관은요, 기온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온이 10도씩 떨어질 때마다 우리 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은 무려 20%나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클 때에는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추운 날씨에 복병인 혈관 질환의 확실한 대비법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3040의 수술 항암 플랜과 함께 또 5060의 수술 항암 플랜까지 비교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건강 챙기는 확실한 보험 정보를 오늘도 보험플랜 119와 만들어 가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도 열려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혈관 질환은 나이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 가수 거북이의 리더로 활동했던 임성훈 씨도 38살이란 정말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급성 심근경색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혈관 질환, 그 대비법을 오늘은 김성훈 전문가님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의 역사 김성군입니다. 자, 올해 벌써 11월 달이고요. 올해도 벌써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네요. 올해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겨울, 아주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을 또 지났고요. 또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추웠죠. 자, 이렇게 춥게 되면 우리들한테 좀 그 질병으로 또 굉장히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바로 그 혈관 질환입니다. 이 날씨가 추워지면 이 혈관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거를 대비함으로써 우리의 생을 조금 더 윤택하게 생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혈관 질환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그 제일 중요한 그 3대 질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3대 질병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3대 질병은 뭘까요? 암, 뇌, 심이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이 사망 같은 경우는 암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27%, 거의 30% 되고요. 뇌하고 심장 같은 경우는 각각 10% 내외가 되겠죠. 그래서 사망은 암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는 암이 되겠지만, 우리가 조금 눈을 다시 한번 옆으로 보면은요, 의료비 지출력을 한번 보면은요, 좀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암은 우리가 웬만한 암보험은 다 갖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돈은요, 보시면은요, 암 같은 경우는 한 2,790만 원, 약 한 2,8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은 무려 4,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뇌혈관 질환은 무려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전후에 그 이대 질환, 그 혈관 질환에 대한 암과 뇌의 그 치료비가 들어가게 되고, 암 같은 경우는 한 2,700만 원, 상대적으로 치료비는 좀 작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현상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발병하는 그 시기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암이나 급성심이나 뇌출혈이나 거의 한 50대 초반에서 중반대에 비슷하게 걸리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심장종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높은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암보험만 갖고 계신 분들, 나는 암보험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100세 시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갖고 병원을 많이 다니고 이런 것을 치료를 계속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이대 질환에 대한 어떠한 준비는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겨울철에 되느냐?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이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추운 1월 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1월 이때 아주 그냥 상당히 많이 그 발병률이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그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과 2월, 그 다음에 12월, 11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그 발생을 한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요 질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혈관질의 주요 질병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죽상경화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죽상경화라는 말은 아마 보통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동맥경화는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렇습니다. 동맥경화하고 죽상경화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죽상경화는 혈관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서 피가 죽처럼 돼 있다 해서 죽상경화고요. 그러면 끈적끈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제대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가 제대로 적당량의 공급을 못하게 되면 피 안에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적당한 영양을 공급을 못하면 바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죽상경화가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딱딱해져 가지고 동맥이 굳었다. 그래서 동맥경화입니다. 그러면 동맥경화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죠? 피가 통하지 않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죽상경화와 동맥경화인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뇌혈관 질환하고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그 병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제일 여러분들이 그 심장 쪽에 사는 게 협심증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협심증이 바로 죽상경화의 기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협은요, 좁아질 협을 뜻합니다. 이 협은 좁아지는, 피가 통하는 것이 좁아지는 거예요. 죽상경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심은 대개 보면 이 심장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심장을 연결하는 관상동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협심증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지금 뭐 집에 계시거나 뭐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여기 표시다시피 운동을 하시거나 등산을 하시거나 이럴 경우 어느 정도의 좀 조그만 심한 운동을 하면 피가 좁아졌기 때문에 갈 때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죠? 그러면 심한 운동을 하면 심장박동이 막 뛰어요. 적당한 피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을 못하죠?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생겨서 바로 이런 협심증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협심증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협심증이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은 바로 두 번째 이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심근경색이 올 수는 없습니다. 협심증을 통해서 심근경색이 오는 거예요. 꼭 협심증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동맥이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동맥경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동맥경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가기 전에 심근경색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미리 협심증 단계에서 이걸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뇌 쪽은 어떨까 한번 볼까요? 뇌 쪽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이 뇌경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뇌출혈이 있습니다. 그럼 뇌경색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뇌혈관이 막혀서 뇌가 혈액과 산소를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뇌혈관이 제대로 못 가는 거죠. 좁아진다거나 막히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흔히 그 TV라는 데 이렇게 보면 갑자기 뒷목을 잡고 이러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뇌혈관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뇌졸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뇌출혈인데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뇌경색이 일어난 다음에는 뇌출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막히면 터져버리는 거죠.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사망과 어떤 생명의 지장이 굉장히 많을 염려도 있고요. 터진 상태에서 이 출혈이 뇌에 고이게 된다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뇌질환, 심장질환, 그럼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보험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일단 담보 현황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뇌 질환에 대한 한 거는 한 3가지 담보로 봤고요. 그 다음에 심장 질환은 한 3가지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준비를 할 때 암 쪽도 여기 이렇게 한 4가지 담보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뇌 쪽을 한번 보시면은요. 뇌혈관 진단비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뇌에 혈관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비를 그러니까 걸렸을 때 다 받을 수 있는 100%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수술비, 뇌 질환에 받게 되면 수술이 70에서 80%는 수술이 동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를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요. 뇌혈관 진단비는 굉장히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뇌혈관 질환 이 수술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은 어차피 유지고요. 유지는 가성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뇌혈관 진단비를 만약에 그 뇌혈관에 대가지고 진단을 한번 받으셨다. 그러면 뇌혈관 진단을 한번 받으시면 이 진단비는 1,000만 원 받고 끝납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게 되시면은요, 우리가 뇌 수술을, 꽈리 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술비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 1,000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보험료가 부담이 되거나 이러면 뇌혈관 진단비를 조금 적게,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조금 더 많이, 보험료를 2개 비교하면은 수술비가 한 5분의 1가량 아니면 10분의 1가량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수술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여기 지금 새로운 담보가 하나 있거든요. 뇌전증 진단비예요. 우리가 흔히 뇌혈관 진단비를 갖고 있으면 뇌에 관한 거는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뇌혈관 진단비는 말 그대로 혈관에 대한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뇌에 신경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근육에 문제가 생긴 거나 이럴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담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뇌전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전증 같은 경우는 예전 용어로 표현하면 간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바로 이 뇌전증 진단비를 갖고 있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1,000만 원이라는 그 담보를 갖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심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비하고 그다음에 그 허혈성 심장 수술비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데, 스텐스 삽입 수술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진단비에서 1,000만 원 먼저 받으시고요. 허혈성 수술비에서 하실 때마다 매번 1,0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심장에 그 허혈성 혈관 진단비에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심장 근육에 문제 생기거나 심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그 진단비는 현재는 없는데, 여기에 심근병증 진단비를 제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심장과 뇌에 혈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계통에 있어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암이 있으시다는 그 전제하에요. 제가 여기에 표현한 것은 바로 요새 핫한 표적 항암 치료제를 좀 첨부를 했습니다. 표적 항암 첨부를 했는데요. 표적 항암 치료제 5,000만 원에 여기에 지금 특이한 3대 질병 가사 도우미 담보를 좀 놓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3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그 가사 집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 도우미를 불러줍니다. 하루에 4시간씩 100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난 도우미가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어떤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좋은 담보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를 만약에 했을 때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40세가 남녀 활자여서 한 3만 원 조금 내려가고요. 50세가 한 4, 5만 원대.
60세가 10만 원서부터 7만 원, 60세가 굉장히 좀 많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보험사가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시켜준 거 말고라도 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의 방송으로 연락을 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A 강희 씨가 함께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아침에 현관문을 딱 나설 때 너무 추워진 날씨에 깜짝 놀랐거든요. 이럴 때 특히나 요즘은 감기만 걸려도 덜컥 겁이 나는데 정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위험한 게 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혈관 질환의 대비법으로 특별한 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일단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이 진단비를 받을 때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까지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요. 보통은 혈관 문제가 아니라면 진단비를 받기가 어려운데 심장이나 뇌, 자체에 생기는 문제인 흔한 뇌전증이나 심근병증에 대해서도 또 1,000만 원씩 따로 진단비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좀 유리해진 보험이 아닐까 싶어요.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관 질환 쪽 보험의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고는 알고 있는데 60이 넘으신 분들의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 보였거든요. 이런 분들이 조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죠. 60대가 되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발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것은 20년나 100세 만기로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갱신형으로 좀 준비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60대가 넘어가시면 오늘 제가 비슷한 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60대 같은 경우는 담보 금액이 좀 한정적으로 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갱신형 준비하시고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1,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라도 준비하신다고 하면 보험료 부담이 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차피 나이가 들수록 내가 원해도 큰 담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장이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도 저렴해질 수가 있고 갱신을 선택해서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으니까 나이 때문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험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잖아요. 이 혈관 질환 쪽에 대해서는 어디서 가입하는 게 유리한 걸까요? 네, 이게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나 전부 다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험사에서 나오는 중에서 그 생명보험사는 뇌혈관 진단비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쪽은 그 나오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쪽으로는 나오지만 진단비 쪽으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자는 좀 다양하고 가입할 수 있는 금액도 좀 크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손해보험사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암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2대 혈관 질환만큼은 생명보험사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손해보험사에서 넓고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기억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김성곤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A 강희 씨가 함께했습니다. 자, 2대 질환 보험 나는 있다 하시는 분들도 꼭 오늘 한번 증권을 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있어도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처럼 좀 좁게 진단비가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있으셔도 한 번쯤 리모델링 점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2대 질환, 좀 보장 범위 넓고 유리한 보험으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3040의 수술 항암 플랜과 또 5060의 수술 항암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은희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우리가 뭐 보험에 누구에게나 똑같은 정답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맞습니다. 연령대별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네네. 자, 오늘은 3040 세대, 5060 세대를 위해서 뭐 수술 항암 플랜을 좀 제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것보다는 예. 이 전반적인 종합 보장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얼마나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뭐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가 또 매달 내는 게 보험료니까 이왕이면 큰 보장을 최대한 좀 저렴하게 잘 가져가고 싶다는 게 모두의 바람일 것 같은데 네네. 나이대별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보시면 대부분 1, 2만 원대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보험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 그 보장이 정말 뭐 튼실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보험료만 그냥 많이 납입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3040 세대, 4060 세대가 가입할 수 있는 특약 담보들이 틀리고 가입할 수 있는 금액도 내가 많이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없고요. 나이대에 맞게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보장 이 정도만 갖고 있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가 뭐 전화를 받고 뭐 10,000원대, 20,000원대 저렴해서 이것저것 가입하다 보니까 네네. 보험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정말 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궁금증 많으실 네네. 거예요. 그래도 뭐 나이대별로 상관없이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챙겨볼까요? 예. 3대 질병은 무조건 챙기셔야 되겠죠. 예. 예. 3대, 우리나라 지금 사망 순위가 1, 2, 3위가 암, 뇌, 심장이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 3대 질병은 꼭 챙기셔야 되는데요. 암 같은 경우에는 뭐 두말할 나이가 없을 정도로 가입이 안 되어 계신 분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가입이 되어 계실 거고요.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도 예,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데 혹시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많이 걸릴 수 있는 이런 질병. 근데 이 질병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합병증이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죠. 예. 예, 고혈압 약 드시고 계시다고 위험하지 않잖아요. 약 드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로 인한 혈관에 대한 합병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술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종합 보장이 꼭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3대 질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또 다른 각종 질병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모든 기관들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 보장은 꼭 필수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당뇨도 그렇고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 또 합병증이 너무나 무섭고 네, 돈 맞아요. 들어가고 아파서 고생을 네. 하게 됩니다. 네네. 자, 지금 공통적으로 3대 질병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나이가 들수록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실제로 얼마나 그 발병률이 달라져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도 늙죠. 혈관도 그렇죠. 늙습니다. 예, 얼굴매 주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예. 혈관도 좁아지고 얇아지고 막히고 이렇게 나이가 드는데요. 이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를 보시면요. 암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80대가 넘어가면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살짝 줄어드네요. 네, 세포 활동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40대 넘어가면서 점점 더 올라가고 또 60대 이상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속도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혈관 질환이 일어나는 건 어떤 거죠? 많이 드시고 있는 지금 약들 중에 합병증이죠. 고혈압, 맞아요. 당뇨, 고지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먹을 수도 있죠. 이 약들을. 이런 합병증에 대한 준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저것 그래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런 보장들 저런 보장들은 다 빠져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보장들은 빠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보장, 종합 보장으로
종합 보장이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네.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좋습니다. 핵심만 쏙쏙 골라서 좀 든든한 보험 하나만 있어도 참 좋은데 네네. 일단 3040 세대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네네. 좋을까요? 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30대, 40대, 이제 30대 미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보험 잘 생각 안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너무 건강하니까요. 네, 건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무슨 보험을 뭐 실비 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 굉장히 많은데 순간의 선택이 예, 평생의 보험료를 좌우합니다. 일찍 가입할수록 뭐 무조건 저렴하긴 하겠네요. 네, 무조건 저렴하죠. 네. 예, 저렴해도 많이 저렴합니다. 예, 그렇고 이 진단비를 보시면요, 제가 네. 이제 뭐 암 진단금이나 뭐 뇌혈관 진단금이나 이렇게 보시면 진단비 보시면 각각 이제 암 진단금은 각 1,000만 원씩 유사암,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는 각각 2,000만 원씩,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비 500만 원. 그 요즘에 표적 항암 치료비 많이들 가입들 하고 맞아요. 계시죠? 예, 표적 항암 치료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뭐 심혈관이나 또 수술비, 심뇌혈관 수술비, 그다음에 5대 기관 수술비, 71대 수술비 이렇게 수술비도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지금 304대가 가입할 수 있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린 거예요. 뭐 추가적으로 3040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더 높게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더 높게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 정도로도 내가 얼마 정도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따가 예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예. 지금 보시면 뇌혈관 하혈성에 좀 줄이 쳐 있죠. 보시면 각 2,000만 원의 보장을 해놨는데요. 5060 세대로 넘어가고 60 세대가 넘어가면요. 진단금을 이만큼 넣게 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예. 예,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뇌혈관 수술비 같은 경우에 그리고 5대 기관, 뭐 간이나 폐나 신장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진단금이 낮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지만 304대 아직까지는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대 기관이라든지 심뇌혈 기관이라든지 각각 2,000만 원씩 그리고 71대 질병 수술에서도 최고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 2,00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예. 또 당뇨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수술까지 이렇게 넣는다면 또 질병 종수술 예. 많이 들어보셨죠? 질병 종수술은 여러 질병 가운데서 포함이 안 되는 질병이 없죠. 예, 5가지로 나누어서 큰 질병은 크게, 작은 질병은 작게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질병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이 종합보장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른 보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 종합적인 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네네. 뭐 젊을 때 보험 가입하면 보험료 좀 저렴하겠지 이 정도만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은 네. 보장 자체도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또 네네.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네. 그런데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5060 네. 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요 같은 보장을요 똑같이 제가 플랜을 예.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빨간색 표시된 거 보시면 진단금에서 차이가 조금씩 나죠. 진단금에서 아무래도 조금씩, 조금씩은 아니고 좀 절반으로 절반으로 줄었네요. 뚝 줄었네요. 예. 예,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약간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뚝 내려왔고요. 거기 수술비도 1,000만 원으로 뚝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71대 수술비, 71가지의 수술비가 들어가져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질병이 들어가져 있는 건데 거기도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네. 그래도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니까 네, 지금이라도 내가 내 나이 때 가져갈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준비하면 좋을 텐데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맞아요. 질병이 왔을 때 내가 뭐 수술이나 진단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요. 예시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혈관 질환으로 만약에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진단금 네. 아까 만들어 드렸던 똑같은 보장에서 진단금만 약간씩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3040 세대 그러니까 50대 미만까지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셨을 때 8,110만 원을 수령하실 와,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네요. 네네. 아까 전에 봤을 때는 뭐 각각 2,000만 원, 각 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합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스텐트 삽입 수술이라는 게 흔하게 하시는 네, 그런 맞아요. 건데도 불구하고 네네. 뭐 1억 원에 가까운 네네. 뭐 금액을 받을 수 있다니까 놀라운데요. 네네. 안타깝게도 5060 세대분들은 네.
그거보다는 좀 절반. 네, 절반. 예. 그래도 4천만 원이 어디예요? 그래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예. 스텐트 삽입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한 3일 정도? 입원 정도 하시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입원하시고 퇴원하시고요. 병원비도 한 100만 원 미만대로 나옵니다. 와, 정말 예. 넉넉하게 용돈 받는 그런 네, 느낌으로 네, 네.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수술비 진단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암에 걸렸을 때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한 보장도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떨까요? 암 진단금은 필수로 이제 가지고들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암 진단금은 하나쯤들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제 기본적인 플랜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 같은 암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가장 낮은 금액으로 각 1,000만 원씩 넣어놨기 때문에요. 진단금이 같으세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각 1,000만 원, 암 진단금 1,000만 원 들어가져 있고요. 항암 치료비 또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에 표적 항암 치료비가 더해지죠. 표적 항암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더해지기 때문에요. 같이 7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표에서는 암 진단금이 1,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7천만 원이 튀어나오니까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치료비가 뭐 쏠쏠하네요. 꼭 진단비가 크지 않아도 이런 것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암 그리고 흔한 스텐트 삽입 수술 비롯해가지고 각종 보장을 다 좀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다른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지금 폐질환 많이 네. 호흡기 쪽, 네, 호흡기 쪽. 코로나도 그렇고요. 네, 요즘 코로나도 너무 그렇고. 무서워요. 네, 너무 무섭죠. 예.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요. 미세먼지라던가 이런 맞아요. 것들 때문에 폐질환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폐질환이 5대 질병에 다 속해 있고요. 간이라든지 위라든지 신장이라든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요즘은 폐렴, 눈 같은 경우에 녹내장,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녹내장이나 백내장 수술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생길 수밖에 없는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열을 하자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포괄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거 하나면은 든든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종합보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종합으로 가져가면 조금 비싸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럼 그러니까요. 보험료가 몇십만 원씩 내는 거 아니야? 얼마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보험료 예시표를 한번 보실까요? 예, 보험료 예시표 보시면 6만 원대부터 5만 원대도 있네요. 네네. A 플랜을 보시면요. 40대가 6만 원, 여성대 5만 원대, 그리고 또 60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 15만 원대, 8만 원대, 그리고 B 플랜을 가시면은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가 있네요. 예, 보험료가 올라 있는데 뒤에 위에 보시면요. 20년 납, 20년 갱신, 3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 또 보험료가 이 정도 보장에 7천, 8천 보장에 10만 원 안팎으로 내가 보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딱 1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아까 전에 예시표에서 보셨듯이 스텐트 삽입 수술만 하셔도 거의 8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가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비 2천만 원 정도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한 5천만 원 정도를 반복적으로 수술비로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스텐트 삽입 수술 같은 경우에는 평균 횟수가 2.7회예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진단금을 흔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제가 여러 가지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아까 전에 크게 스텐트 삽입 수술 얘기를 했지만 뇌쪽 질환이라든지 심장, 간, 폐, 양쪽의 신장 이런 부분들 방광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암과 같이 정말 큰 질병이 아니라 흔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돈을 받을 수 있는데 10만 원이면 전혀 비싸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A 플랜과 B 플랜의 좀 차이점을 표로 비교해 볼까요? 네, 지금 A 플랜, B 플랜 이렇게 보시면 20년 갱신, 그다음에 3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린 거예요. 보험료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좀 젊으신 분들은 비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60세 미만 되시는 분들이라면요.
좀 비갱신형을 선택하시는 편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A플랜 같은 경우에는 뭐 5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시고 암 진단금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하신데 제가 1,000만 원씩만 그냥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암 진단비 굉장히 비싸요. 예, 왜냐하면은 사망 순위가 1위고 이렇다 보니까 암 진단금이 워낙 비싸서 1,000만 원으로만 맞춰놨지만 예, 표적 항암 치료비라든지 다른 항암 치료비로 요즘에는 암 치료를 수술을 이렇게 하거나 그런 방법보다는 항암 치료, 약물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앞으로도 계속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비나 이런 항암 치료비를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A플랜 같은 경우에는 갱신 보험료였고요. B플랜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 보험료였습니다. 보험료가 좀 더 높았죠. 예. 그런데 100세까지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납입 면제형을 둘 다 이렇게 넣어놨던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중도에 만약에 어떤 큰 질병이 걸렸을 때는 납입이 면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요. 나이대별로 선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의 좀 최종 정리로는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다고 보실까요? 제가 오늘 3060 세대를 3040, 네. 5060 이렇게 60대 미만 분들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B플랜. 예. 최종적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B플랜 같은 경우에는요, 비갱신형으로 보험료가 좀 더 높기는 하지만요, 예, 이렇게 60대 미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있잖아요. 60대 지금 보건기구에서 이렇게 나온 그 나이가요, 60대면요, 청년이라고 말을 한대요. 맞아요. 청년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청년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길게 가져가시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또 30년 납으로 좀 이 납입 기간을 길게 하셔서 60세부터 만약에 30년 납으로 좀 길게 하시면요, 납입 면제를 받을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예, 납입 면제를 받게 되신다면은 납입 면제를 받는 순간부터 만기인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B플랫, 비갱신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60이 넘으신 분들은 갱신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아직 60이 되지 않으신 60 아래 우리 청년분들은 여러 가지로 뭐 비갱신으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최종적으로 원픽 B플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60세 아래로는요, 수술비와 진단비 그리고 항암, 각종 치료와 질병 보장에 대해서 정말 폭넓게 통합 보장을 10만 원 내외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젊을수록 뭐 2배 크기의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내 나이에 맞는 보험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은희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 보험 고민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험 플랜 119인데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지금 저희 자녀가 14살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는 조금 질병이 지금 이제 발견이 돼서 예. 아기 보험 갖고 있는 거 조금 검토하고 정말 좋은 보험으로 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연락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따님분이실까요? 네네. 네, 따님분 보험을 저희가 잘 살펴드릴 텐데 가족력, 좀 지금 아프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각각 어디가 좀 편찮으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30대 때 예. 남편이 당뇨 진단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뇨 수치가 높지는 않고 약은 먹고 합병증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초기 유방암 진단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아기가 많이 어렸으니까 예. 뭐 저희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아기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요. 부모님의 그래서, 그런 네. 마음이 느껴지고요. 지금 네네. 따님분의 보험료는 어떻게 좀 부담이 되실까요? 지금 보험료 납입하는 건 부담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가족이 이런 질환이 있다 보니까 아기한테는 좋은 보험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마음을 담아서 리모델링 도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14살 된 따님의 증권을 보내주셨습니다. 2016년도에 2건 가입해 주셨고요. S사의 자녀보험으로 납입하시는 보험료 12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늦둥이 딸 아이 앞으로 가입한 보험 2건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신 분은 유방암 병력이 있으시고 남편도 당뇨가 있어서 이런 가족력으로 인해서 우리 딸아이 보험은 제대로 좀 보완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신경이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시청자님 보험 증권을 분석해드릴 신경이 전문가입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예전에 유방암이셨다는데 지금은 건강하시죠? 네네, 괜찮아요. 네, 아이가 많이 어렸을 때 그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나 봐요. 그러게요. 네네, 그렇죠. 네, 치료도 힘드셨을 텐데 아이한테 참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죠. 예, 예. 저도 같은 부모 입장이라 우리 아이한테 좋은 유전자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유전자는 좋은 걸 주지 못했지언정 보험이라도 잘 대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문의를 주신 것 같으세요. 네네. 네, 맞으시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보험을 잘 정비를 했는지 주신 증권 2개를 보고 제가 네. 어떤 보험인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한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네, 보험은 2건을 가입하셨는데 보니까 같은 날 같은 회사에 가입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하나는 100살까지 가는 100세 만기 보험이고 두 번째 보험은 이제 21년 만기니까 아이가 10살에 가입했으니까 31살에 끝나는 보험 이렇게 2가지 보험을 총 11만 7천 원을 납입하고 있으신데요. 네네. 네, 첫 번째 보험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보험은 납기는 15년 갱신에 보장기간은 100세 이렇게 되어 있고 보험료는 7만 7천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어머님 이게 몇 년 동안 납입하는 보험으로 보이세요? 이거 15년 납입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15년만 7만 7천 원 납입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갱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 네, 이 갱신이라는 것은 15년 후에 새로 가입하는 거예요. 계속 연장. 그렇게 네. 해서 총 6번을 100살까지 6번을 갱신을 하실 텐데 그러면 10살의 아이가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90년 자녀가 요즘엔 보통 평균 수명 100살은 산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100살까지는 충분히 살고 하니까 10살부터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90년 납입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일찍 사망한다 그러면 80세까지 산다 그래도 70년을 납입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네네. 네, 그러면 총 납입한 90년까지 7만 7천 원 보험료 안 오른다라고만 그냥 가정했을 때도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8,300만 원 정도 돼요. 굉장히 큰 돈을 납입하게 되는데 네. 이 8,3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보장 내용이 있는지 안에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 암 진단비 5천만 원하고 그리고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5천만 원이 가입이 돼 있고 수술비 질병으로 입원해서 수술을 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총 수술비가 100만 원이 돼 있고 입원비 3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8,300만 원을 더 넘는 보장을 받아야 잘 가입했다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암 진단 한번 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급성 심근경색 정도 진단을 받아야 이 보험을 잘 가입했다 할 수 있는데 사실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병원을 빨리 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발병이 되는데 내가 혈관 질환에 발병이 됐다 해도 이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이 터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질병에 걸렸다 해도 이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보험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계속 보여요. 네, 그리고 좀 두 번째 보험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니까 이제 31살의 만기가 되는데 이 안의 내용이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부분이 같이 잘 돼 있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31살 전에 혈관 질환이 걸릴 확률은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요런 담보들은 100살 만기로 갔어야 되는데 30세 만기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요 젊은 나이에는 사실 이런 질병, 큰 질병보다는 작은 질병하고 상해 쪽이 많이 걸리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은 없어요. 네, 어머님이 생각할 때 이 두 보험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부담스러운데요. 설명을 들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이 보험은 두 가지가 다 잘못된 보험으로 여겨져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보험을 잘 가입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야무진 보험을 하나 준비했는데 손해보험사로 납입은 딱 30년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보장은 100살까지 보장 받으시면서 보험료는 10만 9천 원이에요. 그러면 네. 보험료 줄여드렸고 만기 납입하는 것도 90년 납에서 뭐 30년 납이니까 3분의 1로 뚝 줄여드렸어요. 네네. 그러면 보험료가 줄어들고 내는 게 줄었으니까 보장은 어떨까요? 보장이 나빠지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암이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암 진단비 8천만 원 받으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재발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 2년마다 봐서 첫 번째 암이 걸리고 2년마다 봤을 때 그냥 암세포만 내 몸 안에 남아있다. 그러면 2년마다 2천만 원씩 보험금을 드려요. 오, 예. 네, 그리고 요즘 항암 치료 막 이런 대세잖아요. 항암 치료 어떤 항암 치료를 받던 상관없이 1,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에 대해서 네. 완벽 보장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네. 아버님 당뇨셨잖아요. 그러면 네.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걸리셨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수술했다 그러면 진단비 2천만 원과 수술비 3천만 원씩 해서 한 번 하실 때마다 수술비는 3천만 원 계속 보장.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요. 당뇨가 생겨서 아이가 합병증이 발생해서 백내장 수술 같은 것들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당뇨는 또 합병증이 무섭잖아요. 예. 여기 수술하고 저기 수술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합병증이 생겨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받으실 수 있는 종합적으로 안전한 플랜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예. 자녀분이 어머님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30년을 계속 납입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 보험을 가져가게 되는데 사실 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되면 자녀분이 아직 보험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보험료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예. 괜찮아요.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만족하셨다니까 저도 네. 좋습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네네. 자, 우리 자녀분 앞으로 S사의 자녀 보험 준비해 주셨잖아요. 예. 이거 뭐 내가 15년 내면 끝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끝나는 게 아니라 15년마다 평생 동안 따님분께 물려주셔도 따님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 따님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비해서 보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연락 너무 잘 주셨으니까 이걸 네네. 정리한 대신에 저희가 새로운 통합보험을 넣어드렸거든요. 예. 자, 이거는 좋아요. 30년 내고 끝나고요. 보험료 자체도 줄어들었는데 이 보장 자체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보장으로 넓혀드렸어요. 네. 그러면은 따님분께서 넓은 보장을 쉽게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갱신되는 게 아니니까 만족하실 것 같고요. 예. 나중에 어머님 증권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가족력이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당뇨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내 보험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의 보험까지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점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갱신 등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풍성한 보험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